네, 시민단체가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감사해온 이 문체부 감사관을 이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체부의 이 감사 중간 발표 내용과 관련한 발언을 먼저 듣고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한 점이 첫째, 규정상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둘째, 면접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심리적 해임, 정말 세상의 변화를 진짜 못 읽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용을 들으셨습니다만 시민단체가 문체부 감사관을 고발을 한 겁니다. 왜 고발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한 시민단체가 어제 종로에 있는 서울경찰청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화체육장 관광부의 최현중 감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금 고발했는데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감독 선임 절차에 위반이 있었다. 예컨대 이제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 감독 선임과 관련되는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임생 그 기술위원장이 홍 감독이 이제 그 추천하는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점. 두 번째, 이 면접 과정이 좀 불공정하고 불투명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서 이제 같이 인터뷰를 하고 참관인도 있었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참관인 없이 단독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면접 진행 중에 우리 축구 감독 해주십시오.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회 최종적인 결의 과정에서 이것이 이사들이 다 모여서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없이 서면으로 결의했다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절차에 위반이 있는데 어떤 특혜는 없었고 거기다가 그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한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감사에 의한 것이고 그런 것이 형법상 직무유기에 이르렀다라는 고발인 것 같은데 경찰의 어떤 조사 결과의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민단체들에서도 이제 공분을 좀 사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축구협회 측에서는 홍 감독 선정 과정에 특혜 없었다 이렇게 한결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이런 입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는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외국인 감독 선정할 때도 외국까지 가서 면접하고 오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선임 과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결국 홍명보 감독 선임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빵집에서 면접을 봤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빵집에서 면접을 보면서 당신이 어떤 점이 좋은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어떻게 본인의 생각 어떤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정작 감독해 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투명했다. 이건 뭐 국민들도 모두 알 것 같고요. 뭐 국회의원들도 모두 알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 무효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됐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홍명보 감독이 사퇴를 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축구협회장 정몽규 회장이 사퇴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뭉개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쁘고요. 성적도 좋지 못할 경우에는 더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가운데 이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요. 문체부 감사 중간 발표 관련해서 정몽규 협회장과 이 홍 감독 향해서 이미 심리적 해임 상태다 이렇게 직격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뭐 심리적 해임일지 모르지만 실무적으로는 지금 해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축구인들이 상당히 불만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예선에서 본선에 잘 나가서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지 그 과정이 무슨 문제냐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방식 자체가 국민들의 어떤 높아진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질타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그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나 홍명보 축구감독 대표팀 이임생 기술위원장 같은 경우에 특정 어떤 대학교 출신으로서 지나치게 한 어떤 학벌 측면에서의 어떤 몰아주기, 밀어주기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의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정말 그 절차가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공 잡는 게 매라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좋으면 이 모든 것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지금 많은 지금 축구협회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공정과 상식에 맞기를 바라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점도 축구협회가 명심해야 될 부분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축구 대표팀 이런 사태, 감독 사태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영향을 받는 건 선수들의 경기력이 아닐까 여기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당장 오는 11일부터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집안이 시끄러우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걱정이 되는데 뭐 10일 요르단과 15일 이라크와의 이런 경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스포츠 팬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번에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전을 치렀다는 점에서 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좀 몸이 안 좋다고 해요. 출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의 2차 시험전이 아니 될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